해외 도시농업 이야기 10년 전에 다녀온 쿠바 이야기 추억은 두 번째입니다. 네, 해외 도시농업 이야기 두 번째 쿠바 편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네, 인사 먼저 할까요?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충기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 김진덕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다녀온 쿠바 이야기를 다시 하려다 보니까 다시 추억이 방울방울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즐겁게 했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쿠바 도시농업이 왜 시작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그 지금 농생태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막 해석 때문에 무슨 용어가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농생태학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도시농업도 이루어지고 또 그 농업기술자 협회 거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벌어지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쿠바의 도시농업과 유기농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의 이제 도시농업에서 어떤 지금 뭐 농생태학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쿠바에서는 생태학적 농업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농업운동이 1997년도 비아클라라에서 농민들이 이제 농업 생태학 프로젝트 이런 걸로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는 독일에 있는 NGO 단체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02년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운동들을 펼쳐 나갔는데, 그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경험상 개발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농민들에게, 다른 농장에게 그런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지식을 공유하는 이제 과정에 농민들은 어떤 이제 그런 과학적인 원리라든가 또 뭐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게 좀 미숙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농업기술자 협회라든가 악탑 이런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이제 조직이죠. 그런 농업기술자 협회, 또 이제 열대농업연구소, 농업 쪽에 어떤 박사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주고 또 이제 규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농민한테 이제 교수법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럴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농장마다 자기만의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이제 그 뭐 어떤 면 단위 회의라든가 뭐 군 단위 회의 때 이제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그 사례가 좋은 사례들을 고아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도움을, 기술적인 도움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이제 다른 지역까지 이제 싹 확산되는 그런 이제 공유, 지식의 공유, 이런 거가 이제 농생태학 운동의 이제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특허내 갖고 그냥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야? 농민에 의해서 농민에게. 예. 읽고라 그러지. 눈 나빠서 안 보여. 깜빼시나. 예, 그겁니다. 그래서 농민에 의해 농민에게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이제 그런 운동들을 펼쳐나간 게 이제 그런 농생태학 운동의 이제 과정이었던 거고. 아까 이제 뭐 1편에 얘기했듯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퇴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 쿠바에서 이제 그 했던 게 뭐 자기들 말로는 전 세계 지렁이들을 다 모아봤대요. 그러더라고. 막 조사하고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싸는 그 분변토를 많이 만드는 그런 지렁이를 이제 찾은 게 이제 캘리포니아 레드웜, 우리의 붉은색 지렁이. 예, 그거를 해갖고 그 지렁이를 이제 기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똥, 가축 이제 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변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비료 이런 거 갖고 이제
퇴비로 쓰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퇴비로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쿠바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토지 개혁을 쭉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토지 개혁이 좀 농민에 의해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약간 자발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형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면은 내가 땅이든 뭐든 다 이렇게 내놔갖고 그걸 다 이제 공동의 재산화 시키는 게 있고 협동농장이죠. 그죠. 협동농장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땅은 자기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어떤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하나의 조합이죠. 그것도 조합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 거죠. 하나는 그냥 다 공동 재산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각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건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공동 재산 공유하는 거에 더 이제 초점을 맞췄으니까. 근데 이제 생산량이 그쪽으로 더 많이 이제 생산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전화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농업을 이제 이런 농장이었는데 이제 도시에서 도시농업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농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농장주도 조합 같이 일하는 조합원들도 있고 그 직매장도 있어. 농산물 직매장, 농업과 관련된 기술자, 연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된 거죠. 익충, 그죠? 천적도 이렇게 기르기도 하고 또 미생물도 직접 배양을 해서 미생물 말쿠리자. 네. 그래서 근근류라고 해서 이제 그 뿌리에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배양을 해서 이제 뿌려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토양 관리를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서 농약이라든가 이제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법을 계속 이제 개발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니, 나중에 농장 얘기 구체적으로 나올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쿠바 도시농업 그러면 오가노포니코잖아요. 그 특유하게 틀밭으로 만들어 갖고 농사를 짓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에 있는 땅 자체가 뭐 운동장이라든가 또 쓰레기 하치장 이런 데 다 치우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토양 자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일항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거는 이제 토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화학비료도 거의 다 뿌리거나 퇴비 자원도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좀 이렇게 소위 인공 집안에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이제 틀밭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틀밭 형태로 만드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좋은 흙을 넣어서 토양을 이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일항식 농법은 보면 비가 오면은 거기에 있는 좋은 유기물이라든가 퇴비 성분이 다 빗물에 식혀 내려가거든요. 흘러가는데 이제 가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퇴비 자원을 흙에다가 계속 가둬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항이라든가 고랑을 계속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규격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파종을 이제 얼마큼 해야 될지, 수확량이 얼마큼 될지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토양 관리도 이제 잘 할 수가 있고 이런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계를 쓸 수가 없으니까 대형 트랙터가 와서 막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모듈 형태로 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쿠바의 도시 안에 이제 다 이제 이런 오가니포니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농촌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방문하면서 봤죠. 네, 그래서 농생태학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생태학이 그냥 학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이 실전으로 했던 것들을
이게 어떻게 다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쿠바의 그 깜파시나 네 그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법을 직접 잘 성공적으로 했던 농민이 직접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설명하는데 이제 약간 학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깜파시나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적용시킬 때도 어쨌든 석유 에너지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도시농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 나올 수 있었던 농법이 오가노포니코 농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뭐 더 붙이면은 오가니포니코가 그런 이제 틀밭이라는 뭐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오랜 연구를 통해서 다 이제 규격화됐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뭐 폭은 120cm 뭐 이제 그런 통로로 되는 고랑 같은 데는 이제 50cm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는 이제 우리 얘기하는 메리골드 그냥 메리골드를 심어서 이제 해충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외곽에는 바깥에는 다 옥수수를 이렇게 또 심은 것 같고 옥수수가 옥수수는 외떡잎 식물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채소들은 이제 쌍떡잎 식물인데 그 외떡잎 식물에 생기는 그 진딧물하고 쌍떡잎 식물에 생기는 진딧물의 종류가 달라서 옥수수에 생기는 진딧물은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얘는 옥수수에 생기는 진딧물의 역할은 무당벌레를 유인해 갖고 무당벌레가 이제 그 밭에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그 뭐 한 17가지 천적이 생긴다고 옥수수 심으면은 텃밭에다가 그거 따먹으려고 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심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매뉴얼화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오가니포니코 안에다 심는 작물도 한 가지 작물만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섞어 심는 거예요. 섞어 심어서 이제 해충이 왔다가 내가 싫어하는 작물의 냄새가 나갖고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그죠. 하나의 이제 어떤 기량작. 우리는 뭐 동반 작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작물들을 섞어 심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오가니포니코 하나의 그런 모형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더라.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보고 왔죠. 저희도 첫 농장 보고 나서 여기 되게 잘하네 여기만 이럴 줄 알았는데 하는 데마다 다 매뉴얼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쿠바 하면은 그 맨발의 의사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맨발의 쿠바 의사들 막 헌신적으로 막 하는 거 하는데 그때 의사를 만날 뻔했죠. 쿠바의 의사를 만날 뻔했죠. 이거 4편에 이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비가 왔죠. 밤에 이제 다음 날 이렇게 여행을 못 할 것 같아 갖고 오늘 여기서 이제 시컷 먹자 해 갖고 먹었죠. 그냥 쿠바는 그렇게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술을 아주 그냥 포장을 낼 때처럼 많이는 먹지 않고 즐기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즐기면서 한 3시까지 놀면서 먹는데 우리는 그냥 먹으면서 새벽까지 그 술이 떨어져 갖고 우리는이 아니라 김진호 대표님만. 그래서 근데 병이 나갖고 숙소에서 이제 병이 나갖고 3명이 갔는데 2명은 이제 그 다시 여행을 가고 저 혼자 이제 갤갤거리면서 이제 누워 있었죠. 그때는 그 까사라고 하는 민박 주인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이게 외국 사람이 왔는데 자기 집에서 뭐 큰일 칠까봐 깨깨거리고 뭐 근데 꼼짝도 안 하고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이제 그 맨발의 의사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바나는 이제 그 주치 제도가 있어갖고 근데 그 주치 중에 한 명이 왔는데 술 먹고 그런 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찰도 못 받고 갔어요. 그래서 맨발의 의사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 럼주를 밤새도록 마셔갖고
예, 그랬던 럼주는 이제 사탕수수로 만드는 술이죠. 네. 네. 럼주 참. 네. 네. 추억이 방울. 네, 오늘 생태농업부터 럼주 맨발의 의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어쨌거나 그 에너지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까운 곳에서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이 농사짓는 방법과 관련돼서도 이 전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쿠바 상황이랑 우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부족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농법을 써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와 관련돼서 쿠바가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갑자기 끝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는 정말로 농장을 방문해 갖고 들었던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아서 보기에 찔끔찔끔하다 끝나갖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